SKT가 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임팩트,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양재모 지금 인터뷰하시는 부장님은 ESG, SKT 임팩트 보고서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저희 회사를 처음에는 임팩트 보고서 대상자로 안 보셨대요. 가구가 어떻게 환경적인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 서비스 그리고 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구 구독이 정말 환경적인, 사회적인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올해 초에 SKT와 같이 임팩트 보고서도 같이 만들게 됐고요. 환경적인, 사회적인 이슈와 맞물리면서 좀 더 나은 사회적인 가치를 비즈니스에서 만들어 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처음 알아봐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양재모 부장님이십니다. 저는 SK텔레콤에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업무를 맡고 있는 양재모라고 합니다. 일단은 비즈니스의 성장성, 그게 기본이고요. SK텔레콤은 그 ESG 사업이 AI Driven ESG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AI 기술 기반으로 사회 문제, 환경 문제 해결하는 스타트업들을 뽑습니다. 그 이에라이프 스타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지금 가구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은 특히 1인 가구들이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이사 가는 공간의 구조가 지금 집의 구조랑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당근 혹은 스티커 붙여서 가구를 버리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옵션들밖에 없으니까 가구들이 폐기되는 양이 많아지고 계속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오랫동안 소비하는 물건이 아니라 한번 쓰고 버리는 물건으로 디스포저블 퍼니처가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회사 입장에서도 조금 더 독창적이고 멋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싶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구들을 계속 싸고 빠르게 쓰고 버리는 그런 가구들만 이제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결론적으로 가구의 폐기량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ESG에서 말하는 순환경제는 그 폐기량들을 줄이는 것. 미국의 그 환경보호국 같은 데서 자료가 나오는데 가구만 재활용률이 가장 낮아요. 0.3% 정도 되거든요. 보통 우리 플라스틱 그 컵 실제 사용률이 6%에서 한 20% 정도 사이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걸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엄청 그래서 그 다회용 컵 이런 것들을 쓰고 하잖아요. 근데 가구에서는 거의 대부분 폐기가 되는 거예요. 폐기가 된다라고 하는 게 태우거나 매립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들이 결국 환경 오염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에라이프 스타일이 이 가구의 폐기율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구의 기대 수명을 늘리는 작업들을 스스로 그 구독 서비스 과정에 녹여낸 거예요. 수리, 복원 이런 관리들을 해주면서 구독 서비스를 하면서 고객이 취향이 바뀌거나 혹은 공간이 바뀌어서 다른 가구들을 원할 때에도 거기서 이제 더 못 쓰게 된 가구들을 누구나 완전 새 가구는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민트급이라는 그런 가구들을 그대로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 가구의 세컨 라이프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이에라이프 스타일이 하고 있는 거죠. 그 가구 기대 수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2년 정도. 근데 이에라이프 스타일이 목표로 하는 그게 60개월이에요. 5년. 프로세스에 들어온 가구들은 최소한 5년 이상의 기대 수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게 이에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라는 거죠. 가구에 박혀있는 여러 가지 부자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제 매립이 돼서 결국은 환경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에라이프 스타일은 그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이 가구가 5년 이후에 폐기될 때 재활용되는 그 파트들을 다시 뽑아내요. 그래서 그 재활용률 하나가 버려지는데 이게 다시 가구로 돌아가거나 혹은 다른 재료로 만들어져서 어떤 이렇게 순환경제에서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퍼센티지를 절반 이상으로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한 50% 정도는 다시 그게 물리적이건 화학적이건 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리를 하면 가구 폐기량이 줄어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구의 소재나 부품들이 재활용되는 규모,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숫자로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게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죠. 근데 ESG는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기업들이. 예전에는 회사의 목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 이해가 있는 여러 관계자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그게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경쟁사가 될 수도 있고, 투자자들.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선택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이해관계자들과의 밀도 있는 인터액션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거 사주고, 우리한테 투자해주고,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하고. 결국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회사를 선택할까? 환경 문제들에 이 회사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 접근 방식들이 비재무적인 요소지만 결국은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거든요. ESG도.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ESG다. 잘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SK텔레콤이라고 당연히 얘기를 할 거고, 금융권에서 되게 리포트들을 잘 발간을 하더라고요. 대기업들은 이걸 잘하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예요. 스타트업들은 아직까지는 필수라고 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대기업들은 특히 수출, 유럽 쪽에 수출을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있는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품 자체가 국경을 넘지를 못하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잘 할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단계인 것 같고, ESG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기존의 재무적인 요소 이외에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그게 E와 S와 G로 만들어져 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기업의 가치 평가거든요. 결국은 우리 회사가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행하는 ESG의 활동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재무적인 리턴으로 돌아올 확률이 어떤 게 더 높으냐 고려해보고 그 ESG의 활동, ESG 경영들을 진행하시라는 거예요.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들, 중소기업들,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ESG를 선택하고 활동을 해나갈 때 이게 정말 우리 회사의 성장 혹은 우리 회사가 만들어내는 재무적인 가치와 얼만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한 번은 더 생각해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위에 있는 것부터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